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추워. 엄청 춥군요. 여기... 근데 아직 지금 이 정도면 한겨울에 완전 추운 날 정도는 아닌데. 그때 저는 얼굴이 안 보이게 싸매고 있을 거예요. 목도리 막 두르고 막 모자 이렇게 쓰고 막. 근데 오늘 와 엄청 멋진 장소에 나왔네요. 그러게 저 아까 보면서 우아했어요. 네. 오늘 탈 차가 뭡니까? 네, 오늘 탈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6세대 익스플로러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간단한 시승 행사 때 시승을 저는 해봤죠. 네. 그랬는데 그날 아무래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오프로드도 못 해봤고 또 고속 주행도 못 해봤고. 근데 이번 이 익스플로러는 좀 정체가 조금 애매해. 이 기존의 익스플로러 그러면 이름부터가 탐험가니까 네. 아무래도 좀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도 나고 네. 광활한 미국 대륙을 막 누비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 승차감도 단단해지고 힘은 좀 더 세지고. 네.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 1세대 X5 아니면 1세대 카이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지 않은 스틸 서스펜션의 카이엔 S 같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게 SUV니까 시트 포지션 키가 이게 커지셨어요? 제가 190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여기 올라가. 나 여기 나 좋았는데. 여기 올라가서. 저 내려다보는 느낌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시트 포지션이 높잖아요, SUV니까. 네. 그러면 도로에 놨으면 길이 다 보여요. 네. 근데 차가 잘 달려. 근데 서스펜션이 짱짱해. 네. 이거 칼질이 대박이야. 그거 권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권장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요. 네. 그 느낌 좋죠. 알아요? 낮은 데서 네. 낮은 시트 포지션이 도로에 가까운 데서 칼질하는 거랑 위에서 도로를 상황을 다 확인하는 가운데서 칼질이 되는 거랑 느낌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원래 칼질 안 하고 안전운전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모르죠. 네. 그래서 네. 이번 익스플로러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스펜션 진짜 단단하고 힘 진짜 세고. 네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혜영 기자가 그쪽을 한번 온로드 체험을 좀 직접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거까지 나왔으니까 네. 우리 오프로드를 좀 네. 한번 탐험을 해보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가 자주 나오는 포인트긴 한데 이 앵글은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주 일대의 강변에 정말 괜찮은 데들이 포인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차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오늘 이 차 가지고 좀 포인트들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혜영 기자가 오프로드 주행하는 게 잠깐 보니까 성격이 진짜 너무 급해. 맞죠? 네, 인정합니다. 이게 네. 그 온로드를 많이 타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쿡 넘어가 버리면 쿡 하면서 이렇게 막 차가 닫고 긁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부드럽게 한번 오프로드를 다양하게 한번 체험해 보는 것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6세대 저희가 사실 신차 발표회 때도 이야기 다 했고 디자인 다 살펴보셨고 지난번에 또 저거 한번 해가지고 별로 할 것 없는데 느낌 어때요? 디자인적인 느낌? 디자인적인 느낌이요?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너무 솔직하게 사실 이전 세대가 좀 더 낫잖아. 이전 세대가 더 낫다. 아니 전 지금에 대해서 아니 저도 그 생각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요? 네. 마음은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게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해. 옆모습은 특히나 맞아. 벨트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신형 익스플로러의 성격에 디자인적인 느낌이 잘 어울리는 거야. 그쵸. 아까 주행 설명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모습도 처음엔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저번에 특히나 혜영이가 설명하는 영상 보면서 진짜 못생겼다, 이상하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어쩌면 지금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은 되게 단정했잖아. 그쵸. 되게 단정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저는
디자인이 자꾸 마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오늘 이 까만색을 야외에서 봤는데 그 다른 컬러보다 특히 검정이 좀 약간 이렇게 한 덩치 하면서 약간 좀 멋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어떤 것을? 오프로드 탐험. 와가 아니라 가자. 겁나는데. 제가 사실 진짜 오프로드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오프로드는요. 네네. 만약 가능하면 차가 2대가 같이 가야 돼요. 2대 이상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빠져버리면 군함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오늘 저희가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길에서도 이게 굴곡이라든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내려서 가이드를 해주거나 그죠. 만약에 네, 혼자서 진짜. 할 경우에는 항상 내려서 확인하고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한 네네네. 다음에 가는 것이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바디 다 긁히고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 또 가시죠. 겁이 많아서. 네. 겁이 많다는 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하세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태양 기자 보고 먼저 타라고 그래놓고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저도 궁금하니까 태양 기자는 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네. 자, 이게 이게 오프로드를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 이쪽으로 가면 미끄러운 길 모드. 저기 있고 얼음 모양. 겨울왕국 같지 않아요? 네. 오 그래픽이. 그리고 자갈 산길도 있는데 이 자갈 그림이 꼭 저거 같아. 겨울왕국. 겨울왕국 요정인가 동글동글 굴러오는. 맞아요. 뭐지?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나? 이걸 인정을 받는구나.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겨울왕국 그림 같잖아. 약간 겨울왕국 겨울왕국 모티브인가 그림 진짜? 같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 차고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최저 지상고가 한 201mm 정도 되거든요. 20c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 보통 성형 SUV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보통 한 180mm 정도까지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오프로드 타는 차들은 디스커버리가 기본이 210mm예요. 근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210mm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차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완전히 높여버리면 뭐 다 헤매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도 없고 그리고 201mm인데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모하비가 한 2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모하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쵸, 22cm. 근데 지난번 모하비 가지고 여기 왔을 때도 그 최저 지상고를 더 높이는 오프로드 버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넉넉하지만 제대로 오프로드를 과격하게 타기에는 좀 부족할 수준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20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장애물이나 좀 깊이 파인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사륜 지금 여기는 미끄러운 길 뭐 이런 것까지 선택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산길 한번 가보시죠. 이게 ESP가 꺼지는구나. 산길을 선택을 하니까 이쪽에 이런 그 웅덩이랑 언덕들 있잖아요. 네네. 문제는 앞쪽 범퍼가 닿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뒤에 범퍼가 닿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는 구동력 문제예요. 구동력 문제는 이제 사륜을 잘 배분해서 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될까요? 잠겨버리나? 저기 넘어가면 배가 닿든지 앞범퍼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체험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가세요? 바위 있는 이런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래에 잠기느냐 아니면 장애물에 걸리느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 모터리언 들어온 이후로 가장 놀라고 있어요. 아니 혜영 기자가 여기에서 약점을 보이다니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네, 저는 이런 데도 가는 거예요? 올라도 가는 거죠. 올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와. 근데 지금 이게 그 보통은 하다 보면 바퀴가 헛돌잖아요. 네네. 헛돌면 그 발을 엑셀을 놔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시 구동력을 밟으면 거기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경우 이런 차들은 대부분 다 사륜 구동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꽉 밟지 않고 엑셀을 지그시 계속 밟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미끄러지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고 구동력이 살아있는 쪽에다 구동력을 보내가지고 계속 가주거든요. 온로드랑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그시 계속 밟아주는 게 대신 세게 밟으면 안 되고 네네네. 지그시 계속 밟아주는 게 필요하죠. 자, 혜영 기자를
오프로드에 입문시키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아니 이게 사실 네. 제가 온로드랑 특성이 완전 반대예요. 네. 완전 반대고 저희는 미끄러지는 감각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로드도 드리프트가 있고 네. 저희 같이 그 스프린터가 있는데 스프린트 할 때 그 느낌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이런 사실 이런 차가 아니면 올 수 없는 네. 이런 곳들, 네네. 이런 데를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들 SUV를 사실 선택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놀이기구 같고 약간 막 내 차가 이런 데도 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데 그거를 얼마나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가느냐 막 횡지가 느껴져 막 이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 거 같고요. 이쪽도 좀 좋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좋죠. 좋은데 네. 제가 그러니까 옆에 타 있을 때 너무 재밌는데 네. 이 제가 운전할 때는 이제 여기 걱정이 올라갈 수 되는 있을까? 거죠. 우와.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올라간다. 오. 야, 지금 헛바퀴가 돌잖아요. 네, 그때 저 엑셀을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냥 꾸준히 밟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이런데 그냥 막 이렇게. 와. 제가 놀이동산 온 거였는데. 자, 그러면 네. 혜영 기자한테 한번 제가요? 있는 대로 넘겨서. 벌써요? 네. 아니, 여기는 장애물만 피해서 가면 돼요. 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그 속도 조절하는 거, 언덕 이렇게 넘어갈 때 콱 밟지 않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저쪽 가서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뚫어 있어요. 네? 아니, 뭐 이래? 난 너무 갑질인가? 네, 왜요? 하기 싫으면 막 시키고 막.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에이, 그거랑은 또 다르죠, 네, 경우가. 다른 거 맞죠? 그럼요, 완전 다른 경우죠. 아니, 자동차 전문 기자가 오프로드도 그럼요. 해야 되니까. 해야죠. 이제 다만 제 차가 아니니까. 네, 조심해서 맞아요. 네네네. 좀 저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 좀 높을까봐요 시트를. 저번에 QM6도 해봤지만 뭔가 재미는 있는데 걱정이 되는. 막 소리가 날 때마다. 이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좀 핸들 갈까요? 풀어서. 네네네. 오. 저쪽으로 가시죠. 네네. 약간 이 물 넘는 느낌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반 차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상고가 얼마나 높아서 네. 이 조고는 지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네네. 하고. 근데 이게 이번에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저 지상고는 불과 한 뭐 3mm 정도밖에 안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배가 닿을 닿죠. 가능성이 예. 높죠. 언덕을 이렇게 넘어갈 때.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일 수도 있긴 있는데 네네. 이 정면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럴까요? 그렇지. 엑셀을 언제 엑셀을 밟아주고 언제 뗄 건가 그것들을 잘 확인하는 게 오케이 핸들 똑바로 해서 물 쪽으로 한번. 네네네. 오. 여기도 천천히. 아니 이쪽. 아니 좀 얕은 데로 가려고 해서. 아니 일부러 저기 언덕이 약간 언덕이 네. 있어가지고 거기서 엑셀을 조절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네, 다시 이쪽 너무 가보겠습니다. 붙으면 안 돼. 스톱. 이쪽이 너무 후진을 할까요, 후진? 바위가 있어. 일단 후진할까요? 네, 저쪽으로. 네, 크게 돌까요? 그럼 일단. 네, 왜요? 그래 이제 너무 고분고분해. 일단 후진해서 이쪽으로 네. 내려가 봅시다 그럼.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인정도 빠르고 네. 저는 그리고 말도 잘 됐습니다. 이쪽으로 크게 일단 가볼까요? 왼쪽으로 감아서 후진. 후진할까요? 네, 후진해서 네. 이쪽으로 쭉 들어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스톱. 이제 저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로요? 후덜덜. 네, 끝까지 감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나요, 살살? 더 갑시다. 쭉쭉쭉쭉. 저 물길 따라가나요? 네, 됐습니다. 핸들 풀고 천천히. 오. 천천히 방금처럼 네네. 스톱. 네. 방금처럼 스톱? 아니, 서요? 돌을 밟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야. 네네. 내려갈 때 그때 속도를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올라갔다가 무게 때문에. 내려갈 때 속도를 안 줄이면 쿵 내려가 버리면 네네네. 어딘가 닿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브레이크라도 밟아서 알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속도를 줄여주는 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구동력이 이쪽 이런 길을 충분히 헤치고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느냐. 지상고가 그런 것들인데 뭐 구동력에는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가 완전 뭐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어가지고 네. 자갈 이런 데서는 근데 자갈도 계속 길을 네. 계속 살펴야 돼. 그래서 어떤 쪽에 웅덩이가 있느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살피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덕으로 모래밭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드라이브 모드를 이번에는 미끄러운 길 모드로 가시고 보시죠. 모래밭으로. 네네. 이쪽으로 한번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 보세요. 아니 저는 저번에 사륜구동을 한번 체험을 해서 뭐 네. 갈 수 이 있다고.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당연히 가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네. 여기도 엑셀을 지그시 계속 꾸준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게 네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핸들을 많이 감으면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네. 아주 부드러운 모래에서는 핸들을 갑자기 많이 감아버리면 네. 빠져버리거든요. 네. 모래를 밀면서 파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핸들도 각도 좀 크게 유지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는 뭐 워낙 모래가 많이 깊진 않아 가지고 네네. 편하게 조금 왔다 갔다 해보세요. 뭐,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 올라가도 가나요? 잠깐만. 네네. 오케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각도가 이쪽으로. 많이. 네, 여기는 되게 완만하네. 뭐. 그래도 각도가 많이 꺾인 상태에서 가는데.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네. 길만 잘 보고 가세요. 옆에 안 걸치게. 알겠습니다. 네. 엑셀을 꾸준하게 좀 깊이 밟아줘야 돼. 뭐 잔소리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올라가 버리네. 여기서 내려갑시다. 네. 오, 뭐 이게 모래가 그냥 눈으로 봐도 깊은데요? 아니, 이렇게 해서. 속도 여기도 이렇게 확 내려오면 네. 끝에서 쿵 내려가기 네. 때문에 천천히 내려와 주는 게 필요하지. 네. 근데 방금 거기는 그냥 도움 닫기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쓱 올라가 버리네. 별로 모래가 안 많았나 봐요. 여기 가운데로 옆에 있는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야? 네. 여기로요? 중간에 속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꾸준하게 지금 좀 약해. 계속 밟아야 돼. 좀 더 깊이 밟아. 더 계속 밟고 있으세요. 네. 계속 밟고 더 밟아야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더 밟아. 더 밟아. 지금 계속 밟고 있어요. 스톱. 그럴까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탄력 없이 올라오니까 지금 계속 파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차는 이 상태에서도 결국은 계속 올라가는 차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모래를 좀 덜 팠을 때 가능한데 지금 좀 많이 파버린 것 같으니까 네네. 후진했다가 네네. 속도를 조금만 더 내가지고 올라. 네, 알겠습니다. 뒤로 좀 더 뺐다가 네. 여기 진짜 들어가요, 근데? 다시? 다시 한 번 더. 될까요? 이번엔 속도를 조금만 더 내가지고. 그러니까 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꾸준하게 어느 일정한 속도로 가지고 그대로 쑥 넘어가야 돼. 그래서 네네. 언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엑셀을 더 밟아서 속도를 유지해 줘야 되고 언덕을 다 넘어갔다고 싶을 때는 엑셀을 떼서 뛰어야죠, 원래. 떼서 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쉽지 않네요. 다시 갈까요? 네. 좀 더 속도를 내주세요. 더, 그렇지. 네, 오케이. 이 정도 속도. 엑셀 좀 더 밟아. 그렇죠. 너무 쉽게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탄력 받아버리면 진짜 쉽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도 난 못 봤는데 바닥을 엄청나게 많이 파놨네요. 아니, 저기 제가요? 바닥이 그래서 네. 좀 배가 덜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네네. 길을 좀 잘. 낯설다. 왜요? 혜영이가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모습이 낯설어. 그래서 속도 줄여서 그렇죠. 네네네. 천천히. 브레이크 살짝 풀면서 내려갑니다. 네. 자, 그럼 뭘 해보지? 그러면은 왜냐면 저기가 지금 볼이 깊어가지고 그쵸. 그래도 한번 도전?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보시죠. 많이 익스플로러를 파였는데. 믿고 탐험 시작. 이쪽 조금 붙였다가 이렇게 올라갑시다. 이쪽으로요? 자, 오케이. 속도 좀 더 내고. 오케이. 옳지. 됐어. 더 밟아. 계속 밟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탄력을 놓쳤어. 안 됐다. 네. 저긴 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도전. 이렇게 시범. 제가 도전. 다음에 또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네. 모델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사실 언덕 올라가 본 것만 해도 네. 오! 이게 속도를 내면 되게 쉽게 올라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구동력 컨트롤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느린 속도에서 천천히 올라가 보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적정 속도만 찾으면 네. 여기 언덕이 아주 급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아주 급한 데는 탄력 받아서 올라가도 결국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익스플로러 자체가 이름값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
근데 뭐 이런 모래 이런 거는 서가- 뭐 상관없어요. 오. 모래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다니니까. 일단 모래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네. 그것만 해도 어디. 저는 이런 느낌이 어이. 참. 야, 이거를 오. 이게 싫어 이런 느낌이. 이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걸 이게 이걸 즐겁죠. 이겨내고 내 차가 네. 간다. 그렇죠. 이게 즐거운 거죠. 근데 저는 뭔가 내 의지로 컨트롤이 힘들다는 느낌이 좀. 저희가 지금 여기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강물에 차를 넣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혜영 기자는 쫄아서 지금 입 벌리고 한번 있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 말이죠. 네. 그냥 네. 꾸준하게 가면 돼요. 여기는 물이 깊지 않고, 그리고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자갈이 다 깔려 있어 가지고 파지도 않거든요. 땅을 파고 가라앉지도 않아요. 그냥 쭉 가면 돼요. 와우. 가시죠.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해서 저기 그 모래 끝 있잖아요. 저기까지 간 다음에 네. 저기서부터 그냥 직선으로 쭉 건너가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모래 끝이요. 네, 저 숲이 있는데요. 맞아.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말? 오케이, 이 속도로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아. 저기 끝 그 길 여기요? 보이죠? 올라가는 길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니, 저기요, 저기, 저기.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돼요. 지금요? 예, 출발. 지금요? 이 네네. 길로요? 네, 네, 액셀 쭉? 더 밟아. 더 밟으라고요? 네, 그냥 꾹. 가요? 네네. 가요? 네, 진짜 가요? 계속. 진짜 계속 가요? 지금요? 네, 맞아. 저쪽 길 맞아요? 네. 와. 차가 미묘하게 옆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옆으로 쭉 가네. 이쪽으로 약간 살짝 꺾어서 계속 밟아. 오. 계속 밟아. 네. 오. 오케이. 통과했어. 와, 이게 뭐야? 스톱. 와. 자,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와. 와, 진짜 너무네요? 네. 아까 중간에 계속 막 왠지 막 옆으로도 가고 막 가라는 느낌이 좀 진짜 가네요? 네, 오케이. 자, 강을 건너왔습니다. 소감. 자, 오프로드 네. 주행했던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덤덤해졌지? 아까 강 건널 때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시더니만. 아니 이제 지금 조금 그래도 땅에 붙어가니까 마음이 이제 살짝 평안해졌어요. 네. 저는 포장된 도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금방 오네요. 네. 오프로드 소감 어땠어요? 오프로드 소감이요. 네.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그냥 마냥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재밌고 내가 다음에 저것도 넘어볼까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네. 진짜 우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와 이게 약간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네. 난 미션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 왜요? 뭐 볼보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실패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야, 오프로드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음에 별로 그다지 이런 거.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겁이 좀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잘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거나 부딪히면은 이제 만약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땅을 보고 아까 편집장님도 이 정도는 어떻다는 걸 알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골 아이라서 시골이 아니라 순간 다음에 헷갈렸다. 도시 아이라서 순간 사실을 말해버려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진짜 아스팔트만 밟고 자랐고 저희 네. 친척 중에서도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시골이. 네. 그래서 이런 땅 자체도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은 땅도 신기한데 네. 거기를 막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뭔가 좀 더 오프로드 캠핑을 더 다녀서 오프로드랑 좀 더 친숙해지면 이제 더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전 익스플로러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이 차도 좀 더 과격하게 막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은 들긴 하는데 네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특히나 세팅 자체가 네.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된 세팅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또 휠베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네. 부분도 아니구나.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어쨌건 앞뒤 오버행 길이는 똑같은데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오버행은 짧아지니까 네. 접근각 이탈각 면에서는 좀 유리하긴 한데 네. 배가 닿을 가능성은 그쵸, 또 조금 그쵸. 있기도 하고. 근데 최저지상고는 기존보다 한 뭐 불과 한 2, 3mm 정도 올라가서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오프로드에 완전 특화되어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막 광활한 대지에 뭐 사막이든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행 모드도 그런 거 위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막 험로를 주행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나름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 차는 온로드에 더 많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네. 주행 감각도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면들도 있고 네. 혜영 기자도 지금 잠깐 타고 오시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드디어 혜영 기자가 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온로드로 올라갑니다. 아. 자, 지금부터 그 온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 주세요. 일단은 제가 느낀 거로는 지금 제가 최근에 탔던 그 SUV들 네. 제가 희한하게 여기 와서 SUV를 진짜 많이 탔어요. 근데 탔던 SUV들 중에서 상당히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힘이 좋고 잘 나가는데 가속도 잘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얘가 그러니까 그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 때문에 뭐 편집자님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롤이나 뭐 바운싱이나 아니면 피칭이 적은 편이에요. 특히 그 제가 뭐 최근에 탄 SUV 몇몇 개는 피칭이 좀 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그러니까 감속만 해도 피칭이 심하니까 이렇게 훅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 부분에서 그런 게 적고 그래서 가속을 할 때 뭔가 이게 왜 피칭이 심하고 바운싱이 원래 심한 서스펜션 세팅이면 가속할 때 훅 뒤로 밀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펀치력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착각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펀치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단단해요. 근데 꽤 잘 나가요. 그러니까 펀치력이 없는 건 펀치력이 없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훅 나가긴 나가거든요. 하지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한다기보다 그냥 힘이 좋다에 가까운 느낌이고 약간 터보렉 있는 것 같죠? 네. 네, 느껴지시죠? 네. 네, 저 터보렉은 어느 속도 구간에나 저속일 때나 고속일 때나 터보렉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지난 세대보다 이게 출력이 또 30마력이나 또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 자체는 진짜 여유가 있거든요. 네, 여유가 네. 있어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2.3의 터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덩치에 사실 2.3 터보면 지금 현대기아에서는 2.5 터보를 지금 만들고 밀고 있죠. 있잖아요. 네, 하고 그러니까 있죠. 그게 이미 2.3 터보를 오랫동안 써왔다는 것 자체가 미리 세팅을 잘 하고 있었던 거지. 자리를 잘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2.5 터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사실 익스플로러 그러면 막 대배기량 그런 것만 늘 관심을 갖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2.0 터보, 2.3 터보 그러니까 야 저거 가지고 저 큰 차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만 하더라도 2.3 터보가 뭐 300마력이 훨씬 넘어가니까 힘 자체는 뭐 굉장히 여유가 있죠. 이거 저 지난번에 그 시승하면서 산길을 잠깐 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너 돌 때 보니까 조금 후륜구동 냄새가 조금 나요. 네, 사륜인데도 이렇게 살짝 뒤가 흐를 때 뒤가 살짝 먼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좀 날 정도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서스펜션이 워낙 탄탄하니까 네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 혜영 기자가 이게 또 차 빌려서 산에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설마요.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네. 이게 저희가 한번 편집장님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왜 뭐지? 차박 막 하루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막 한 2박 3일, 뭐 3박 4일 차박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고 차가 워낙 커서 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만큼 저는 약간 차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게 장점, 저 차는 저게 장점.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큰 차는 잡아 돌리고 막 이 차에 뭐를 느껴보고 이런 거보다는 여유를 느끼고 오히려 그냥 천천히 타면서 뭔가 얘 안에서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 차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이 차는 저는 원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얘도 재미는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힘 자체도 워낙 좋고, 와, 네네. 승차감이 근데 이게 평상시에 타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좀 타격한다는 느낌은 덜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데 단단해서 롤이나 피칭이 없어서 이 주행할 때 힘을 다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도 좋은데 네. 그런 것도 좋고, 주행할 때 이렇게 뭐 지나갈 때 이 차체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거나 이 그 페달로 그 바닥 상태가 전달은 되거든요. 그 엑셀러레이터나 뭐 브레이크 페달로 전달은 되는데 그게 몸을 치고 들어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거 시트가 푹신해서 그런가? 그래서 몸을 치는 느낌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단단한 거에 비해서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탁 치면서 뭐 이게 스트로크가 짧으면 충격이 탕탕 오는 것도 있고, 물론 SUV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리고 몸에도 이렇게 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넘을 때도 분명히 얘가 아주 부드럽게 꿀렁 넘는 것도 아님에도 그 충격이 다 전달은 되지 않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꽤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제가 또 칭찬에 살짝 인색한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지난번 시승에서 이어져서 네. 우리가 이제 오프로드도 주행해보고 네. 온로드도 실제로 제대로 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네. 도로도 좀 주행을 해봤는데 네. 혜영 기자가 간단하게 좀 총평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총평을 하자면 탐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도 탐험이지만 나는 가보지 않은 남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치, 네. 나에게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탐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익스플로러는 사람을 탐험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 문명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뭐지 이것을? 그러니까 오프로드보다는 제가 사실 오프로드에서 살짝 지금의 익스플로러랑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오프로드 탐험보다는 네네네. 인간의 손이 닿았지만 또 곳곳에 세계 곳곳에 갈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네. 탐험이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힘도 넉넉하고 이게 또 멀리 장거리를 가려면 연비가 좋아야 되는데 네. 얘가 실제로 제가 그때 신차 발표할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강조를 안 해서 제가 말했던 게 무게를 90kg나 줄였어요. 근데 강성을 올렸어. 기존보다 연비도 1kg나 늘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10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10단 자동 변속기는 고속으로 달려줘야죠. 힘이 넘치는데 그거를 10단까지 넣었어. 그럼 고속으로 주행하면 연비가 얼마나 좋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왜요? 아니 웃어줘야 돼. 아니, 장난친 건데. 한 박자 넣긴 했지만 아무튼 웃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인간이 사실 되게 여기저기 개발을 하려고 되게 광활하게 깔아놓은 도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진 않고 뭐 수도권이면 수도권 가던 데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방방곡곡을 한번 탐험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의 탐험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뀐 이 차의 성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바뀐. 네.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프로드 성향에서 약간 온로드 성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이 말이 익스플로러에 안 어울리는 단어긴 한데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예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엄마 차에서 아빠 차로 바뀐 게 아닌가. 이 엄마 차라는 게 보통 이제 자녀들을 네, 등하교시키고 쇼핑도 가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엄마들도 SUV들 다 몰고 그쵸, 다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죠? 뭐. 그래서 이게 아주 터프함이 없이 그동안 조금은 이름은 익스플로러지만 네. 엄마가 충분히 타기에 넉넉하고 편안한 네, 네. 차였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달리고 싶어하는 아빠들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보다는 네. 아빠가 즐기고 싶어하는 재미 그 재미 부분이 좀 더 강조된 차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엄마 차가 아빠 차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기존 익스플로러를 몰라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익스플로러니까 기존 모델은 훨씬 더 오프로드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근데 그래도 좀 더 많이 부드럽고 그런 네네. 느낌들이 좀 더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좀 그때 생각이 든 거였는데 왜 오프로드용 서스펜션이 좀 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온로드가 더 탄탄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노면에 있는 그런 각종 그 자갈과 이런 것들이 밀리는 상태까지 얘가 다 전달을 해주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더 쫄아드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이 페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바닥 상태가.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진짜 그냥 바퀴 큰 푹신푹신한 바퀴가 달린 그런 SUV였으면 분명히 그 느낌 안 왔을 거고 전 덜 무서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프로드는 좀 더 그렇게 편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져가고 그리고 온로드용이 좀 더 탄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오프로드를 달려보면서 오히려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격이 조금 많이 바뀐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6세대로 돌아온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 모터리언입니다.